원근각지라고 말하는데 정말 저 해외 제주에서부터 여수, 남해, 그리고 경남 진주, 안동, 저 위로 삼척, 동해, 저 멀리서 이렇게 많이 와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가까이는 우리 서울 양천한교 식구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이분들께 모두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긴 시간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따 또 토론으로 제가 나설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또 부족한 부분은 말씀드리기로 하고, 아무튼 한자 교육의 중요성,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조갑재 대표님 너무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만날 때마다 후보 시절에도 마찬가지로 한자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또 성윤 관장님이 이렇게 공청회까지 열게 되는 기반이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조갑재 대표님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인성 예절 교육 중요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김동민 교수님 자장을 맡아주시고 또 발표를 맡아주신 이천승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함께 토론에 참석하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먼 길까지 오셨는데 오늘 좋은 역사적 증인이 되셔서 중요한 하나의 획을 긋는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빌면서 이만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격려사 한 분 더 모시겠습니다. 전국 정교협의회 진인수 회장님께서 격려사 저희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 유림 지도자 회원님 정말로 반갑습니다. 저도 오늘 우리 한교에 아주 중요한 행사들이 많은데 만사를 제쳐놓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늘을 날고 왔습니다. 어쨌든 인성예절 한자 교육이 전국 234개 한교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이 공청회가 전국 방방곡곡 퍼져서 우리 국민들 더 나아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인성예절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인데 그 동방예의지국이 타이틀이 없어진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밥상머리 교육도 없어져서 인성이 애들한테 인성교육을 가르칠 기회가 없고, 그래서 오늘 이 공청회가 성공리에 마쳐진다면 우리나라가 잊어버렸던 동방예의지국이라는 타이틀을 또 되찾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 역시 234개 한교 전교님들에게도 큰 희망이 될 겁니다. 물론 전국 한교에서 교육을 활성화가 돼서 이루어지는 데가 있는가 하면 한교의 문이 닫혀 있는 한교도 없잖아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공청회가 성공리에 이루어져서 우리 최종수 관장님을 비롯한 이권재 우리 유도회 총본부 회장님 그리고 성균관 임원님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유림 지도자님들이 열성과 노력에 의하면 문이 닫혔던 한교가 또다시 문을 열어서 청소년들이 한교에 찾아오는 날을 저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공청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좋은 얘기, 더 중요한 얘기는 공청회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우리 유림 지도자님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성 예절 관련해서
현재 제가 학교에서 성균 인성교육센터장하고 인성하고 관련이 있고 또 우리 성균관의 한림원에서 한자 전문교육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훌륭하신 분이 많은데 제가 이 자리에서 간단한 준비를 발표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인성예절 오늘 공청회 이 장소에 이 대원칙에 대해서 어떤 거부감이 있으실 분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왜 그래야 되는가? 그걸 한번 상기시키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나갈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준비 과정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우리 사회는 계속 발전 진보하고 있지만 예전에 누적된 문제가 그렇게 일시에 해소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개인의 심화, 공동체 약화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몇 해 전에 코로나 상황에서 설마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이럴 상황이 되는 그런 과정들의 변화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도 극복하고 더 나아가서 지금 보이지 않게 인공지능, AI 이런 상황에서 전혀 다른 세계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인간 다음의 역할이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특히 전통에 기반해서 우리는 어떤 대안을 내세울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은 정말로 시급한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요즘에는 다 실력이고 앞으로 나가기에 바쁘는데 정말 실력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인성이나 자기다움이나 이런 공동체에 기반한 이런 거 있다는 걸 알긴 아는데 그것을 되돌아볼 여유가 제대로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로 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요즘 교육의 현장에서는 생각 없는 총잡이를 양성하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실력도 많고 더 많이 나아가는데 도대체 이 멋진 학생들, 이 우수한 현대적인 학생들 기반을 어떻게 우리 모두의 하나의 힘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은 계속 이 정말로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각오로 전체를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멀리 하는 얘기라 우리 가정에서부터 같이 가는 좋겠는데 너무나 이게 세대 간의 격차도 많고 또 이게 전체 사회적인 그런 현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인생을 보면 인성이란 참 좋은 사람, 뭐 하면 좋지. 그런데 이제는 조금 더 긴박해지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 그러한 인성이라는 힘들이 우리 전체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성에 대한 오늘 할 인성과 예절이 선택이나 하면 좋은 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들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인 성숙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에서 하나 나갈 수 있으면 참 바람직하고 좋은데 꼭 해야 됩니다. 아까 이 자리에서 먼저 발표하신 여러 국회의원님들 말씀도 마치 그런 취지겠죠. 원칙과 법은 정해졌는데 과연 어떻게 이걸 우리가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실천적인 힘들, 정말 보이지 않는 인성의 힘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넘어서야 될 벽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인성에 대해서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전통 기반 유학에 그런 데는 상당한 강점이 있습니다. 비록 근대화의 과정에서 많은 굴절이 있었지만 어떤 타율적인 것보다도 우리가 생각하는 자율적이고 외형적인 것보다는 덕이나 아니면 내면의 올바른 예절로서 자기를 닦아가면서 좀 인간답게 부끄러움을 알아가 살아가는 다 동의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신제가 혹은 가화 만사성 그냥 줄줄 나오는 그런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사유입니다. 우리 가정과 사회가 하나로 연관되어 있고 그런 하나의 일체감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의 고유한 힘으로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치는 우리에게 변함없는데 예를 들어서 유학할 때 유자 있잖아요. 유자도 사람인의 필요한 숫자가 결합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꼭 삶에 있어서 필요한 그런 가치와 질서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런 유학적인 그래서 이런 사람다움의 가치를 하는 것들이 모이다 보면 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어딜린. 인의해지 신도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인인데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인간다움, 사람인자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 인자가 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라는데
한 6개를 쓰면 뭐라고 다 쓸 수 있을까요? 예, 사람 인자면 계속 강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이 사람아 하고 혼낼 수도 있고 예, 역시 사람다움이 무엇인가의 그런 가치 기준 그런 것들이 여전히 필요한데 문제는 인성을 말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성이 교육으로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반론을 제기합니다. 아니 다른 종교나 뭐 그런 것도 많고 한데 왜 인성이 키워질 수 있단 말인가? 유가만 꼭 그럴 수 있단 말인가? 하는 그런 점부터 우리는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내면에 자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인성의 가치 그런 것들은 분명히 향상되고 도출되면서 자꾸 형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사람의 질서 가치를 자꾸 우리가 되새길 때 아까 태도의 문제도 그렇지만 인성은 교육되면서 서서히 키워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전통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 예절이라는 것을 통해서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타율이 아닌 자율적이고 공동체의 신뢰감, 더 나아가서 우리 문화의 정체성이랄까 그런 기반은 강인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그 놓친 부분을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조금 더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외부에서 바라보면 너무 전통, 특히 그런 어떤 전통의 굴레가 강압이나 권위주의로 사로잡히지 않는가는 그런 우려는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다이어트하고 빼고 그렇다지만 더 많이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넘어선다면 우리에게는 예절을 강점으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인성과 외절 두 가지를 말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인성은 내면에 있는 자기의 덕성의 발현입니다. 반면에 예절은 그것을 실천시켜 나가는 몸으로 체화된 그런 노력의 과정입니다. 두 가지는 따로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인성이란 것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태도의 이유를 묻는 것이라면 예절이란 것은 그것을 체화된 어떻게 실천한가, 어떻게 인사하고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하는가 이렇게 본다면 인성과 예절은 내용과 형식이 우리가 말하는 문질 빈빈처럼 같이 맞물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가장 잘 키울 수 있고 가장 잘해 나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성균관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는데 기존의 그 과정을 보면 이 인성에 몰라서가 아니라 선택적으로 불러서 잠깐 일회용 강의를 듣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제도적인 측면이 완비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선 현장에서 누구나 어떤 교사들이 다 인성에 관심을 갖고 투입되지만 정작이 잘 안 됩니다. 인성도 체계화된 교과가 필요합니다. 교육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 공중 화장실이 더러운 이유도 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안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더 노력하고 사회적인 연계성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누구 특정인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다양된 가정, 지역, 학교 간에 서로 연결되는 이런 고리가 이어졌을 때 비로소 나갈 수 있는데 이런 점들이 우리한테 모든 걸 맡겨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희망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인성교육진흥법이 발효되면서 인성이란 이름으로서 대표적으로 8가지 주제를 놓고 이런 정도는 키워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예절, 효도, 정직, 소통, 뭐 이런 배려 다 좋은 내용들만 다 모아다 보니까 정말 이 정도 되면 인성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름대로 이런 인성을 키워나가는데 다 할 수 있는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양하고 서로 같이 양립할 수 없는 가치들이 다 존재하거든요. 모두 다 교육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아서 알토란 같이 나가야 되는데 그 모을 수 있는 힘들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 사회는 전통에 우리의 뿌리 내린 유학이라는 또 전통의 가치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 뿌리에 우리가 접속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폭삭 소화수다 아주 감명 깊게 봤잖아요. 그런 과정들도 동일한 소재더라도
또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 문화 현상에 건드리면 금방 폭발 화산처럼 나올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힘들을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져서 나갔을 때 조금 접속시키면서 나가면 좋은데, 우리 유학에서는 특히 그런 것들이 인의 예지라는 딱 굳어진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즉 이게 사랑이라는, 타자에 대한 사랑인도 범범한 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은 타자와의 동일성, 배려와 동감대 형성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 된다는 그런 심정이 인의 마음이라면,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실천적인 힘이 의로움으로, 올곧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한 정의를 넘어서서 법적인 정의 이전의 올곧음이고, 그러한 것을 체화시켜서 서로 관계 맺음을 원활하게 돌아가는 게 또 예라는 절제된 그런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옳고 그름, 이것을 알 수 있는 도덕적 판단력이 지혜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의예지, 오늘 보니까 신자도 있는데, 신은 가운데 무신 분립, 신뢰가 없으면 아무것도 형성되지 않는 너무 기본이기 때문에 잘 돌아갈 수 있는, 이게 우리의 최대 강점이자 현대를 살아가는데도 많은 힘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성은 그리 우리에게 달라진 서로 먼 이야기 아니라 바로 우리 이야기를, 우리 유학의 전통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낯선 것인지. 요즘 사회에서는 인성도 강조되지만 시민교육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현대사에서 시민이라는 것은 개인의 권리, 자유, 그 다음에 공동체를 강조하는 인성에서는 책임을 강조하고, 이 둘은 같이 가야 되는데 때로는 살짝 마찰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과 공동체가 어떻게 무엇을 지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이렇게 하나로 조화를 형성해 가는데 여전히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민동락이라고 같이 더불어 함께 가자는 그런 우리는 익숙합니다. 같이 유드. 그렇지만 위민부무라고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일을 해야 된다는 책임의식을 강조된 것 있지 않습니까? 둘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여민동락, 위민부모. 이 둘은 백성을 향한 공감, 배려의 정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맹자에 보면 어질 인자, 어진 정치를 실행하는 거 알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지금은 같이 가야 되는데 약간 틀어지고 있습니다. 이 여민동락, 위민부모 어디서 나오신 다 알잖아요. 공통분모는 맹자입니다. 우리 전통 기반에서 이러한 사유를 추구했는데 너무 원하는 대로 그냥 쓰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원래로 돌아가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교과 과정을 쭉 분석해 보니까 교과 과정의 일반적인 취지는 이렇더라고요. 달라진 상황에서 개인이 초중고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자기가 그걸 대응해 갈 것인가, 이런 문제하고, 두 번째는 공동체, 이게 다양해진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공동체 질서를 회복할 것인가, 이 말을 이게 다양하게 섞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생각해 보면 이 말이 결국 우리가 수기, 치인, 수신, 제가 이렇게 개인과 공동체를 연결하자는 전통적인 개념하고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수신이라는 개념을, 수기라는 개념을 너무 지나치게 자기 도덕적으로, 자기 반성형으로만 생각하는, 여기서는 좀 벗어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사태에 대응하고 올바르게 내가 공정한 안목을 갖자는 그런 의미의 수기라면 충분히 우리도 가능성 있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 타자 배려, 이런 마음가짐,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이런 수기, 치인,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고민하면서 인성과 예절을 조금 결합시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법이나 교육과정은 어느 정도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다만 그 빈틈이 많더라고요. 틈새가 이어져 있는데 그 틈새를 노력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요구할 건 요구하고, 이렇게 공청에서 우리가 부족한 건 채워나가고, 이러한 것들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성교육진흥법이 그러한 것입니다. 이미 10년이 흐르고 이게 실시는 됐지만 그게 제대로 그 주체적으로 실시되기는 여러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 향교나 아니면 성균관 기에서 전통문화에 익숙한
이런 공간에서 그게 충분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조금 회의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을 넘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아까 20억 지원이라고 냈는데 그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 좀 더 과감하게 지원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더 적극적인 역량을 펼쳐 보였을 때 인성교육진흥법도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원 향교 성균관 향교 서원 지원법도 발휘했지만 정확한 좋은 프로그램도 자체만 가지고도 좀 연결이 부족합니다. 외부에 좋은 교육 프로그램도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공간적으로는 향교나 그런 공간이 빈 공간, 문화 공간이 아니라 적극적인 소통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자체가 연결고리를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성이나 예절 그런 것들은 교과 과정에서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문제는 그게 선택학으로 과정이 있더라고요. 선택하라. 그럼 선택 안 합니다. 더 빠른 길이, 더 여유로운 길이 있는데 개인의 선택에 맡기고 그것을 기다리는 것은 너무 안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좀 더 의무나 필수적으로 만들기 위한 단순히 공청이 아니라 법제화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추구했던 이러한 관심, 여기 모이신 분들 뒤에는 더 많은 엄청난 우리 전국의 인성과 예절 그리고 한문에 사랑하는 이 많은 분들의 결집된 역량이 있는데 그것을 전국이 연결고리를 지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이고 강화된 국가의 책무, 책임과 의무로 강화시키고 연계성을 지니는 그런 지속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너무 흐트러진 조직이나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학교 폭력, 그다음에 세대 간 갈등 완화, 뭐 이런 부분적으로 주장할 게 아니라 뭉뚱그려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나도 살고 우리도 살 수 있는 그런 전통적인 방안을 이제는 한번 좀 더 세심하게 제시하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문화 강국으로 가는 우리의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행히 한국 지금 좋은 효과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물 들어올 때 배 띄우라는 말처럼 이런 문화 강국으로 경제 강국에 조금 더 정신적인 기반을 더해 나갔을 때 우리는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예전에 우리가 지난 세기를 더듬어 볼 때 세 가지가 없었습니다. 일제강점기라는 좀 큰 시야를 보자면 힘이 없었습니다. 제대로 전통이나 가치나 그런 것을 키워나갈 그런 것을 할 수 없던 무력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에 우리는 산업화와 근대화의 과정 속에서 앞으로 나가기에 바빠서 제대로 전통의 힘을 알아가려는 그런 노력이 없었습니다. 무지의 세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2000년도 21세에 넘어와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예. 더 넓은 세계로 나가기 위한 이해는 되는데 우리가 정말로 한국인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문화 잠재를 가는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그 마음 자체가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반대로 관심을 갖고 삼무가 아니라 삼유로 전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심, 우리의 힘의 관심과 그리고 그것을 정확히 알아가고 체계화시킬 수 있는 지적 자산을 많은 식으로 한문 교육을 통해서 강화시켜 나가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국회에 와서 이렇게 우리의 목소리를 자식게 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마음을 가지고 제대로 알고 그리고 우리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더 늦기 전에 그런 힘들을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